새벽 5시 푸른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고급 오피스텔 현관. 김윤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경비실 앞에 늘어선 택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척척 움직이는 몸놀림이 인상적이었죠.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는 군인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듯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윤석은 경비실 앞을 깨끗이 쓸고 출입문 유리를 닦았어요. 그의 작은 경비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메모장과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달력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꼼꼼히 체크된 날짜들이 보였어요.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운동을 나가는 3층 입주민 박 선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윤석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또렷했어요. 그는 허리를 살짝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죠. 김경비 아저씨,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독특한 기품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윤석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작은 수첩이 몇 권 놓여 있었어요. 빼곡히 적힌 메모들과 숫자로 가득한 수첩이었죠. 그는 점심시간에 잠시 그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윤석의 평온한 일상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 여기 좀 봐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희숙이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25층에 사는 대기업 임원 차지철의 아내였죠. 항상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무장한 그녀는 건물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좋아했습니다. 네, 부인. 윤석이 경비실에서 나와 다가가자 윤희숙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택배 보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택배가 구겨져 있잖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일하시죠? 윤석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윤희숙의 기분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택배 상자를 가리키며 끝까지 불만을 표시했죠. 이런 일은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숙은 항상 윤석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오후 윤석은 오피스텔 로비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희숙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윤석은 손에 든 걸레를 내려놓고 윤희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섰어요. 손 닦고 오세요. 제 쇼핑백에 그 더러운 손으로 묻히면 어떡해요? 윤석은 아무 말 없이 경비실로 가서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쇼핑백을 받아들자 윤희숙은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윤석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 주차장까지 가서 쇼핑백을 차 트렁크에 실어주었습니다. 그냥 던져넣지 말고 조심히 넣으세요.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지 알아요? 윤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불만이 아닌 오히려 깊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틀 후 윤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윤희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경비가 왜 엘리베이터를 타요? 계단으로 다니세요.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윤석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층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 입주민이 윤희숙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김경비 님도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윤희숙은 고개를 들며 대꾸했습니다. 뭐가요? 경비는 경비죠. 규칙이 있어야 해요.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날 오전, 윤석은 현관 앞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숙이 아이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윤석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윤석은 빗자루를 옆으로 치우며 아이에게 길을 내주었어요. 조심해서 타세요. 윤석의 말에 아이는 그냥 지나쳤지만 뒤따라오던 윤희숙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지나가는데 경비가 인사도 안 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원. 윤석은 즉시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윤희숙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석의 눈에 잠시 피로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묵묵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죠. 그녀는 바로 관리실로 찾아가 항의했고 결국 윤석은 모든 입주민에게 90도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그 연세에 오히려 우리가 죄송하지라며 불편해했지만 윤희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석은 입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78세의 노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몇몇 주민들은 괜찮으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윤석은 규칙대로 인사를 계속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비에는 여러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회의가 있던 날이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희숙도 그 중에 있었죠. 갑자기 그녀가 윤석을 불렀습니다. 경비, 이리 좀 와봐요. 윤석이 다가가자 윤희숙은 쓰레기 봉투를 그에게 던졌어요. 이것 좀 버려줘요. 난 주민회의라 바쁘니까.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희숙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윤석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오히려 윤희숙을 관찰하는 듯한 깊은 시선이 느껴졌죠. 네, 곧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가자 뒤에서 들리라는 듯 윤희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늙었으면 집에 가서 손주나 보던지. 돈이 없어서 이러고 사나 보네. 불쌍하게. 윤석은 조용히 쓰레기를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저렇게 말하면 너무하지 않나요? 김 선생님이 저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그 말들은 윤희숙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날 저녁 윤석은 경비실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언가를 적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첩에는 주식 차트와 투자 내역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차지철 상무 마이너스 미래 사업부라는 메모 옆에 큰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지. 그의 중얼거림은 고요한 경비실에 작게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로비의 불빛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대기업 연례 투자자 간담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윤희숙은 남편 차지철의 팔짱을 끼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넘쳤죠.
여보,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죠? 혹시 당신 승진 소식인가요? 차지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우리 회사 최대 투자자이신 김 대표님이 오신대. 평소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번에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떠들썩해. 윤희숙은 관심이 생긴 듯 물었어요. 최대 투자자요? 어떤 분이신데요? 투자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야. 우리 회사 미래 사업부 투자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 그때 단상 위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윤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희숙도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오는 인물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평소 정장 차림의 윤석은 더욱 당당하고 위엄 있게 보였지만 분명 오피스텔 경비원 김윤석이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있었고 연단 위에서의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윤희숙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분이? 윤희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차지철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김윤석 대표님이셔. 무슨 일 있어? 윤희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윤석의 연설이 끝나고 그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숙은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마침내 윤석이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차지철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테이블까지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윤희숙에게 돌렸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윤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요. 단지에서. 윤희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차지철 대표 가족일 줄은. 윤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 기억나시지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김윤석이라는 이름은 투자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원래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자신의 월급을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해 거대한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윤희숙은 여전히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개월간 윤석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는지 생각할수록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지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 대표님과 아는 사이였어? 윤희숙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대표님, 사모님과는 제가 경비로 일하는 오피스텔에서 자주 뵙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의 눈이 커졌어요. 경비요? 무슨 말씀이신지. 윤석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싶었죠. 그래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윤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도 같은 철학을 적용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문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리더들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의 시선이 윤희숙에게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말을 끝으로 윤석은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윤희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차지철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윤희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차지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지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김 대표님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윤희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그냥 경비인 줄만 알았지. 차지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경비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업으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차지철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희숙이 무슨 말을 건네려 해도 그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윤희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투자계의 거장 김윤석 대표가 차지철 부사장이 이끄는 미래 사업부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투자 철학에 위배되는 문화가 발견되었다는 간략한 입장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한도 폭까지 하락했으며 윤희숙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차지철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대체 뭐야? 김 대표님이 우리 회사 투자를 모두 철회했어. 주가는 폭락하고 이미지는 추락하고 내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윤희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경력이 망가졌어.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희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차지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숙은 용기를 내어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지만 경비원은 그녀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부사장님께서 사모님은 출입금지 명단에 올려두셨습니다. 그 말에 윤희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오피스텔 로비를 지나치다 다른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저분이 그 갑질한 사모님이래요. 남편 회사 투자자를 모욕해서 투자가 다 끊겼대요. 어쩐지 경비 아저씨한테 항상 그렇게 대하더라니. 윤희숙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남편이라는 생각에 윤희숙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연락이었죠. 차지철님의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희숙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윤희숙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진한 화장도 하지 않았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데 옆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윤희숙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오피스텔 주민 중 한 명인 박 선생이 서 있었어요. 윤희숙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선생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윤희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남편분과 별거 중이시라고. 힘드시겠네요. 윤희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주민들에게 고압적으로 굴었던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이 의외였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제가 그동안 박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변할 수 있으니까요. 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숙의 눈이 커졌어요. 김 선생님이요? 김윤석 대표님 말씀이신가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일하고 계세요. 어제도 뵈었는데 당신 얘기가 나왔어요. 윤희숙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인 사람이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경비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변함없이요. 진짜 높은 자리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윤희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차지철에게서 온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차지철 씨 맞으신가요? 남편에게 거의 2달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낯선 목소리에 윤희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윤희숙이에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할 말 없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차지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10분만 시간 줄게. 전화가 끊기고 윤희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듯 했어요. 사람이 대단해져야 예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였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윤희숙은 진정으로 변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김윤석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숙이 카페로 향하기 전 그녀는 오피스텔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김윤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윤희숙은 용기를 내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윤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오피스텔 현관에는 여느 때와 같이 김윤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주민들의 그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경비원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화를 나누었죠. 한편 윤희숙은 조용히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주말마다 도움을 드리고 복지관에서도 일손을 보탰어요. 차지철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연락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답장이 오지 않아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윤희숙은 오피스텔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윤석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김 선생님, 잠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윤석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물론이죠. 앉으시겠어요? 윤희숙은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크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투자 철학에 따랐을 뿐이죠. 저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윤희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곳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윤석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윤희숙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편은 어떠신가요? 윤석이 물었습니다. 윤희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으니까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날 이후로도 윤석은 변함없이 경비 일을 계속했고 주민들은 그를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존경받는 인물로 대했습니다. 윤희숙도 조금씩 변화해 갔어요. 그녀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희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차지철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윤희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지철은 거실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김 대표님을 다시 만났어. 그분이 내가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라. 윤희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차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윤희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네요. 그들의 손이 조심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피스텔 로비에서 윤석은 여전히 모든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비실 책상 위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투자권 인생이건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다. 그는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